안녕하세요. 농협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공부해야 될 고신의 류준상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시험 설명과 같이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조금 설명 들어보고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일단 원서 접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시험이 있는 거고 명렬시험 전형이 있는 거는 대부분 모든 유형의 시험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여러분 알다시피 필기시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당연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필기를 봐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거를 개인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면접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신이 암만 있어도 필기시험을 통과 못하면 일단은 끝이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것. 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요. 출제명과 이제 시험 시간이 나왔는데요. 자, 직무능력평가가 이렇게 있고 70분이 주어집니다. 영어 구분이 없고 오답 감점이 없고 30분간 151문항의 인성검사가 별도 또 진행이 되고요. 출제 지역은 여기에 경기, 경북, 경남, 대구, 충북 2018 상반기 기준이에요. 오지선다형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요. 의사소통 능력 문제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해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리 능력이고 문제 해결인데 자원관리랑 여러분 수리 능력은 거의 유사합니다.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자원관리에서는. 안 나오면 감사한 건데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는 소리는 결국 얘도 수학이란 소리예요. 네. 문제 해결 능력에서도 여러분 반 정도는 어떤 내용 글을 읽고 해석하는 걸 거고 반 정도 또 그중에 계산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디부터도 뭐랄까요? 네. 어디부터도 가능한 녀석들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나왔다 싶으면 NCS 총 10개 영역이 다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참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17문장이 나옵니다. 라고 해도, NCS 공부 다 해야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일단 옳고, 여기는 수학도 들어가고, 국어도 들어가고, 네, 기초 상식도 들어가고, 별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권이나 아주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조금 있는 그런 공단 공사에 아주 잘 나오는 조직의 능력이 있어요. 조직의 능력은 여러분, 은행권은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은행권에는 그 은행에 뭐랄까요? 그 갖고 있는 이념, 갖고 있는 뭐 체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나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을 외워야 되는 것들을 이런 부분에서 잘 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잘 신경을 써주셔서 보는 게 맞아요. 예전 같으면 상식하고 나왔을 만한 문제가 조직의 능력이라고 아예 탈바꿈을 해서 외워야지 풀 수 있는 녀석도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일단 오답 감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한 방에 꽉꽉꽉 마지막엔 찍어야 되겠죠. 그런 거 잘 해주셔야 되고요. 총 문항 수가 여러분 몇 문항인가요? 네, 여기 10에요. 여긴 35에 여기 25니까 총 70문항이죠. 70문항에 70분, 한 문제당 1분이구나.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넘어가야 될 문제는 확 넘어가고 취해야 될 문제는 꼭 취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지선다형이고요. 자, 어떤 식으로 등장했는지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 진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기초인지라고 하고요. 가장 그나마 일반적인 국어에 대한 내용들이 주르륵 나오고요. 그 다음을 봤더니 응용 업무가 나와요. 약간 이제 우리의 응용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 이런 소리고요. 근데 여기 여러분 반드시 또 여러분의 은행 업무와 관련된 내용만 나오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업무 응용 능력이다 뭐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냥 잘 보시고 독해력으로 푸시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유형은 아닌데 말은 어렵게 써놨어요. 네. 수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관리가 지금은 나왔는데요. 5문항이 나왔죠. 요인.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개념이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풀 수 있고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원관리가 여러분 5문제가 나왔는데 요렇게 나왔다? 정말 감사한 자원관리였던 거죠. 이거 여러분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원관리에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다? 정말 안 좋은 거고요. 그냥 내용으로 풀 수 있는 거다? 감사한 겁니다. 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네, 작년에는 조금 좋았어요. 네, 수리 능력도 단순한 개념의 문제들. 딱 보시면 중학교 수준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중2, 3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수준으로 넘어가는 거는 흔히 말하는 확률 쪽, 네, 확률과 통계 쪽에 나오는 뭐 길찾기 정도의 문제, 퍼뮤테이션과 컨비네이션, P랑 C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문제, 그 정도까지만 고등학교까지 넘어오고요.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교 넘어오지를 못해요. 조건부 확률 뭐 이 정도요. 네. 근데 그 라인 때도 안 들어가는 문제들만 들어와 있는 걸로 보면요. 아주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랑 그래프를 보고 이제 여러분이 평가하는 문제들, 판단하는 문제들. 여기는 계산에, 어찌 보면 계산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올리려고 하는 그런 팁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제가 말을 안 하더라도 이 사람은 이걸 이렇게 계산하네, 이게 더 좋은데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취하시면 되고, 이건 내 계산이 더 난데? 그러면 여러분 거 계속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보고 나서 좋다라고 느껴졌다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 걸로 가져가야 됩니다. 계속 넘기지 마세요.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딱 그 시간에 이건 이렇게 해봐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게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만 어렵지, 처음 이틀, 3일, 4일 계속 하다 보면요, 점점 그게 익숙해져요. 근데 처음에 이거 어떻게, 나 익숙하지 않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양손잡이,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써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오른손 다쳐서. 그럼 이제 왼손을 쓸 때 첫날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점점 편해질 거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귀찮고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 계속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넘기시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려드렸는데 이걸 딱 적용해 봤더니 너무 어려워요. 난 못할 것 같아요. 부담이 이만큼이에요. 그렇다고 이걸 버려버리면 계속 여러분 원래 있던 세모를 쓰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쓰면 항상 시간은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가요. 이런 게 있으면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오래 걸려도 처음에는 점점 익숙해지듯이 여러분 바뀔 겁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네. 포기하지 말고요. 부담 갖지 말고 겁먹지 말고 바꾸려고 마음을 먹으면 빨리 바꾸세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한 길 팠으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다음 문제. 조직의 능력이 또 5문제가 나왔는데 어떤 게 나왔나? 특징, 구조. 이거 보세요. 농협 심볼 마크가 나오죠. 그럼 농협의 심볼 마크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외워서. 이거 전부 다 여러분 농협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거의 암기하고 가셔야 된다고 보시는 게 맞고,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들도 한 번쯤은 다 훑고 나서 됐어 라고 하시는 게 맞아요. 이쪽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나왔는데, 문제 해결 보시면 알겠지만 단어 무슨 의사소통 능력처럼 나왔죠? 네. 명제.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표가 나오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약간 수리 능력과 비슷한 그런 개념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70문항에 70분 주어져 있는 거고요. 지금 요 회는요, 여러분, 어찌 보면 자원관리가 쉽게 나와서 정말 고마운 시험이에요. 알겠나요? 네. 자원관리가 복잡하게 나왔으면 끝입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 5문제는, 아무튼 거기 나오는 계산 문제는 다 버려야 될 정도로 오래 걸리는 유형들의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이요. 자, 여기는 이제 서울, 충남, 울산, 제주,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인천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20, 100문항이 등장했고요. 각각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답 감점이 없고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건 여러분 뭘까요? 시험지를 다 같이 받아도 맨 처음에 의사소통을 꺼내세요. 의사소통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리를 올리세요. 의사소통 내려놓으세요. 수리 내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상황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얘는 여러분 13분밖에 안 주어져 있어요. 의사소통을 푸는데. 20문항에 13분? 실제로 여러분 의사소통은 1분씩은 충분히 걸릴 만한 문제들이 많거든요. 대신 이제 단어들 나오고 뭐 단단한 단답형 문제 나오고 막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좀 빨리 풀겠지만 일반적으로 지문이 이따만한 게 나왔는데 빨리 풀기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괜찮은 독해력을 갖고 있어야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표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의사소통 능력 선생님한테 의사소통 능력 선생님한테도 뭐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분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보고 문제를 다 보고 푸는 법은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이에요. 어차피 불가능해요. 안 읽고 풀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문제를 안 읽고 풀 수 있죠? 그게 여러분 어찌 보면 문제풀이의 핵심이에요. 안 읽고 풀어야 우리가 시간 내에 풀잖아요. 안 읽고 문제를 먼저 보면서 내가 답을 찍어보고 그게 맞는지를 잠깐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안 읽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되는 능력입니다. 그게 여러분 문제 해결에서도 쓰이고요. 네, 다 쓰일 겁니다. 자원관리가 여러분 20문항인데 13분 줘줬다? 계산하는 거는 전부 다 못 푼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계산 나온다? 전부 다 패스하고 외워서 푸는 것들, 익혀서 푸는 것들, 대충 감으로 푸는 것들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시간에 계산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야 되는 거고 잘 찍어야 맞는 거죠. 네. 아무튼 최악의 극난이도를 아마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 시간 대비요. 수리는 어찌 보면 저의 경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수리는 약간 좀 편하거든요. 중학교 수준의 수학이라서 조금 편해요, 여러분. 공부만 조금만 더 하시면 금방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중학교 다니는 동생들이나 뭐 사촌이나 뭐
옆에 옆집 애들이랑 중학교 2, 3학년 문제집이 있으면 한 번쯤 풀어보시면 여러분 도움이 많이 돼요.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원래 농협시험은 여러분 아주 전통적으로 원래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이제 NCS로 바뀌면서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 기조를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가 중학교 2, 3학년 정도의 수학을 마스터할 수 있으면 되겠구나. 특별하게 응용수리 쪽이요. 거시속, 이런 것들 있잖아요. 등등 나오는 것들. 농협에서는 거의 단골 손님처럼 나옵니다. 네. 백문항에 75분으로 주어져 있어요. 얘는 조금 더 빡세죠. 어찌 보면요. 마지막에 잘 찍으세요. 네, 시간 줄이세요. 얘는 대신에 사지선다예요. 찍을 확률도 조금씩 높아지는 거긴 합니다. 자,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볼까요? 네. 의사소통 능력 문제는 10문제씩 등장했는데 역시나 아까랑 비슷해요. 기초인지는 단어들 막 찾는 거, 단문 찾는 거, 한자 찾는 거. 그 다음에 이쪽은 글을 보고 읽는 거, 그죠? 안내문, 장문, 법규, 표, 중문 이렇게 나오고 푸는 거. 13분이었나요? 아까요? 네. 네, 13분 동안 이걸 푼다는 것 자체가 빡셀 거예요, 여러분. 빡세다는 표현이. 네. 아무튼 힘들 겁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봐야 되겠죠? 연습하실 때 여러분 무조건 시험지에다가 절대 풀지 마시고 네, 연습장에다 푸세요. 연습에다 풀고 또 연습에다 풀고 한 3번은 돌리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3번은 돌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3번까지는 전부 다 연습장에다 푸시고 마지막에 이제 시험 보기 전에 내가 검토해봐야지 하고 할 때는 직접 푸시고. 알겠나요?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풀 때랑 두 번째 풀 때랑 세 번째 풀 때랑 다 달라요, 여러분. 마음도 틀리고 내가 풀이하는 방법도 다 틀리고 읽는 부분도 틀리고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잘못된 답이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별 경우 다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요. 출판사래요. 그 출제사 의도대로 내가 생각이 자꾸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적응하시면 돼요.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 어떤 농협이 있으면요. 자체적으로 해결할 때도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시중에 메이저 출제사들이 있어요. 그 출제사들 중에서 요번엔 너가 내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주를 준다는 표현을 쓰죠. 그럼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막 만들어내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어찌 보면 여러분한테 주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누구인지를 판단해서 이 회사가 내는 그 시험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겠나요? 저희 고시내 시험지는, 저희 출판사는 전부 다 그걸 따르고 있으니까 저희 걸 푸시면 이쪽 출판사에 대한 내용들을 빠삭하게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내가 어떻게 출제되는 거구나. 익숙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쪽 출제사가 되는데 이걸 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문제가 여러분, 문제 만든 사람이 이쪽 사람들이랑 이쪽 사람들이 틀려요. 생각 자체가. 이건 인간이 만드는 문제들이라서 분명히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자체에 오류 투성인 것도 있고 답이 2개인 것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도. 그러면 이쪽 사람들이 냈던 그런 유형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과 얘네들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딱 가서 문제를 겪으면요. 뭐야? 이쪽 사람들은 이게 답이라고 하는데 왜 얘네는 이거 답이래? 이런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쪽 걸 푸는 게 조금 더 위험스러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한 출판사, 한 출제사 거를 계속 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많이 푸는 건 좋은데 같은 출판사에서 나온, 같은 출제사에서 나온 그런 걸 푸는 게 좋은 거지 제2, 제3의 걸 풀었다고 해서 나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출제사의 그런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보시기 바래요. 네. 자, 이것도 여러분 마찬가지고 수익력도 기본적인 계산, 응용, 수리에 대한 내용. 네, 설명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이런 류예요. 10문제는 기초인지, 10문제는 응용은 이런 류입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네. 문제 해결 능력도 10문제는 이거고, 10문제는 이거고. 그 다음에 자원관리도 10문제는 이거고 10문제는 이건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계산하는 건 조금 있어요. 네, 조금 있고 여기도 계산하는 것들 은근 조금씩 있습니다. 오래 걸려요. 거의 못 풀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는 거는. 대신에 이제 그냥 봐도 풀 수 있는 것들은 막 다 풀고 계산하는 것 중에서 조금 오래 걸려나 싶으면 버리고 거리 계산하고 연비 계산하고 그런 것들은 다 버리고 그죠? 필요한 쉬운 계산들만 조금씩 하면서 내려가면서 마지막 거 쿡쿡 잘 찍어서 제발 많이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넘어가는 게 우리한테는 주어진 최선의 전략입니다. 조직의 능력 같은 경우는 역시 여기는 그냥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고 여기는 농협에 대한 내용들이죠. 외워야 될 수 있는 내용들.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네, 실제 기출 문제고요. 세대 셔틀버스가 있대요.
제자 서터버스가 7시에 동시에 출발한다면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정말 중학교 수준의 최소 공배수 구하는 문제예요. 25분에 출발하고 5분 휴식 다시 출발한대요. 그러니까 얘는 30분이 사이클이에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얘는 60분이 사이클이고요. 얘는요, 1시간 10분 만에 출발으로 다시 돌아오고 10분 휴식이다? 그럼 80분이 사이클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30과 60에 80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세요. 368의 최소 공배수는 여러분 24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40분마다 완전히 다시 세팅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4시간마다, 그죠? 네. 4시간마다 다시 돌겠군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동시에 출발하는 시간은 4시간 후입니다. 해서 7시에서 4시간 더하니까 답은 11시군요.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쉬운 유형의 문제들. 알겠나요? 이 정도로 등장하니까요. 수학은 공부 조금만 더 하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수학을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독해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안 늘어요. 여러분 처음부터는. 그러니까 그 팁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알겠나요,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 여러분 잔소리를 엄청나게 드릴 거고요. 그런 잔소리들 틈에서 여러분이 아마 뭐 이 사람이 잔소리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던데 들어주시면서 중간중간 이런 팁들을 잘 잡아가 주시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적용시켜서 여러분에게 시너지가 날 수 있게끔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저보단 경험을 적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경험을 많이 한 저의 어찌 보면 경험을 공짜로라면 좀 그러네요. 네. 제가 전달해 드리니까요. 어차피 강의를 여러분, 들으시는 거니까. 제가 전달해 드리는 그거를 여러분이 어찌 보면 얻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알겠나요? 제가 무단히 노력했던 그런 걸 여러분이 짧은 시간 내에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니까 가져가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해서 좋은 어찌 보면 여러분의 걸로 만드는 과정들을 계속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전략입니다. 시간 전략. 그걸 계속 짜려고 노력하시고 그래서 제가 잔소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굉장히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